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무슨 법률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법률가가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여기를 좋아하는 게 연말에 날짜도 아주 기가 막혀요. 약속 하나도 없을 때 딱 잡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굉장히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포지티브한 느낌을 저는 항상 받습니다. 법률이라는 건 이제 요즘 법률가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저도 한 30년 근무를 한 사람이지만 하여간 되게 약간 자괴감 느낀다고 할까? 솔직하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법률이라는 것은 이게 존재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신뢰, 사회 상규, 관행이라고 움직이지 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법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법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평소부터 법을 움직이려고 들면 칼 들고 다니가 똑같은 거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작년에 나이가 그래서 무슨 여행 사고 얘기했더니 좀 분위기가 칙칙한 것 같아서 좀 그나마 포지티브한 거로 제가 원래 전공하고 있는 저작권법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기가 제가 못 갔다가 세븐 시스터즈라는 데 갔더니 이렇게 찍어봤고요. 청도를 갔었는데 제가 중국 한 10년 만에 갔더니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돈 이렇게 싸들고 갔다가 망신당하는 택시에서 냈더니 고스톱도 없다고 그런 적도 있고 음식점 가가지고 중국어 김해주판 보고 달랬더니 그냥 찍으시라고 QRM 이제 김해주판 번역기 찍으라고 그러는데 다음 북을 다 막아놓고 찍으라니까 이게 지금 위챗을이나 이런 바이두를 가입 안 한 것 같죠 제가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고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슬라이드 많은데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우선 다시 순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뒤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AI 얘기가 나왔고 당연히 저희 법원도 AI 가지고 당연히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의 도입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자료가 엄청납니다. 판결 자료가. 근데 그거를 지금은 비실명화시켜서 내보내는 건데 그 자료는 데이터는 엄청난데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 자료를 외부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죠. 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플랫폼 문제, 플랫폼 경제라고 오늘도 법률신문에 났던데 야놀자하고 이제 연계업대가 엄청난 수익을 땡기고 그거 있다라고 이제 신문에 났더군요. 야놀자는 지금 아마 여기 스마트 연구소랑 같이 했죠.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됐었고 이게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제 문제가 되죠. 법률에서는 지금 엘박스라고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진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만들어서 지금 340만 건 정도 판결을 이제 축적을 해가지고 AI로 자기가 어떤 질문을 넣으면 상당히 근접한 정도의 답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변호사라는 질문을 윤선배님 계시지만 저희야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저는 크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내 변호사 5명 고용할까 아마 이제는 3명 고용하고 2명 고용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웬만한 중소법은 다 법률 AI 가지고 다 초보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걸 막느냐 가지고 얘기가 있던데 약간 범주는 그렇고요. 이제 이 DB 장점은 이제 이 야놀자하고 원고죠 나자가 여기서 이런 것이죠. 여기 있습니다만 이제 원래 이 야놀자에서 이렇게 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서 어디서 잘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API가 이제 물어보고 DB 그쳐가지고 찾아서 다시 돌아가서 알려주는 그런 많은 이제 전형적인 그런 플랫폼인데 피고 측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물어보면 자기들이 뒤에 DB를 안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식으로 기생하는 식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다 물어보고 답을 주고 여기다가 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쟁점이 많은데 이제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크롤링 가지고 해가지고 경제업 회사 모바일 API의 서버 접근해서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저작권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등 무시무시한 제목들을 넣었는데 전체가 다 무죄가 났죠. 이 부분은 이미 이 정보들이
상당히 다 알려진 정보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무죄가 났고 민사에서만 이제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건 또 다른 법에 의한 건데 이제 이런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난 이제 중앙 판결은 네이버에서 부동산 이렇게 검색하는 거를 다른 회사가 이제 그거는 아마 링크 방식으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권의 문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AI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죠. 지금 AI가 저희가 AI는 뭐 아까도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만 앞에 발제하신 분도 되게 저도 흥미롭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뭐 누가 귀속자이냐 이런 문제는 뭐 이제 굉장히 좀 제너럴한 저희 법 쪽의 문제인 것이고 AI가 이제 인풋 아웃풋 문제는 이제 아마 임종 선배님 나중에 또 저보다 훨씬 전문가신데 인풋 단계에서 문제는 이거를 데이터를 쓸 때 남의 데이터를 왕창하게 복제를 하니까 복제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면책을 시켜주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의 문제는 이제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 이 산출물이 다른 저작물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죠.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그걸 침해한 것이냐 침해했다면 누가 침해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출물이 굉장히 다른 게 나왔어요. 다른 게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보호가 된다고 치면 누구의 저작물이냐 이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특허법 등등도 문제가 되지만 저작권법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전보다 아마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데는 이제 이 AI를 사진기처럼 보는 이제 전자하에서 프롬프트를 얼마나 상세하게 넣느냐의 문제로 지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지금 넣다 보면 한 페이지 프롬프트를 넣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최근에 산업 디자인 하는 사람은 거의 10개에 가까운 AI를 돌리면서 뭐 어마무시하게 그 프롬프트 작업을 해서 뽑아내더라고요. 도저히 적당히 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뭐 자기가 보여주는데 막 욕도 쓰면서 하대요. 무슨 욕을 막 쓰면서 AI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욕을 쓰면 좀 잘 나오냐 그랬더니 뭐 꼭 그런 것 같진 않지만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을 최첨단에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면에서. 저작권 문제를 조금 말씀을 이제 드려보는데 제가 이제 저작권 일반적인 얘기를 뭐 이거는 거의 뭐 1년 동안 강의하는 사람이라 간략하게 좀 관광 쪽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저작권 아시는 대로 이제 창작에서 나오는 것이고 땅은 다 필요 없으시고 여기서 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산업재산권들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고 저작권은 문체광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양쪽에서 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거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양쪽에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했던 사건들인데 이제 저작권은 굉장히 일상적인 게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쪽에 이제 어떤 지방 소도시에서 조정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쓰셨고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시를 이제 보세요. 봄부터 정성껏 키워 배추 상처 입은 흔적들을 소금물에 샤워하고 나면 이쪽은 정성들을 키워도 상처 입은 내가 소금물에 목욕하니 그리고 뭐 양념에 넣어서 정겨운 손놀림에 항아리 부침도는 김치가 쌓인 부침도는 이제 빨간색은 그분이 이제 원고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가 재밌는데 진수성찬 부럽지 않아 한겨울의 지원군이다. 반치상이 무색한 한겨울의 지원군. 한 포기씩 담아서 이거 담장을 넣습니다. 이렇게 옆에 넘겨주는 거죠. 항아리 한 곳에 열대쯤 맛이 모여 정겨운 우리 마을을 담을 넘는 인정에 온 동네 김치들이 모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저작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라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소도시에서 이 시는 60대 후반 할머니고 80대 가까운 분이 이제 쓰신 건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시집을 낸 거예요. 출판했어요. 80대 대단하시죠, 그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럼 저작권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분이 이걸 베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걸 내 시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다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건 증거가 나왔죠. 증거가 나온 게 이제 이분이 이 시를 쓰셔가지고 자기네 그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 야, 좋은 시다 이렇게. 이걸 딱 캡처해서 딱 보여주니까 이분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본 적이 없다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이 바뀌시더만요. 그래서 저희 저작권은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거를 동시에 창작이 돼도 둘 다 보호가 받습니다. 이게 그 의거했다는 입증만 안 되면 그런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고요. 저거 갖고는 안 되고 누군가가 그걸 했다는 그렇죠.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되는데 유사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이 사람이 내 걸 봤다. 그걸 이제 접근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옛날에 뭐 그 사랑이 무길래라고 아시죠? 진짜 뭐 옛날 그게 60몇 프로 나왔어. 시청률이 60몇 프로, 70%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봤다고 상당히 추정이 되죠. 명량 뭐 1,400만 번 영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되죠. 워낙 그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거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 자료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저작권 소득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GDP의 11%, 미국은 12%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른 때 이제 뭐 교육 복지, 뭐 금융, 뭐 이런 데보다도 굉장히 높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K 문화 가지고 지금 이제 돈을 버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죠. 이것도 지금 로열티는 보면 이제 3,800억인데 로열티가 3,800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에 그 중에 음악이 3,000억입니다. 음악은 왜 그러냐면 다 아시는 대로 좋으면 계속 듣죠. 뭐 책 좋다고 계속 영화 좋다고 계속 보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 면 때문에 음악 산업이 항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저작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쓰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죠. 특히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소송이 더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붙여서 하자. 내 특허를 올리지만 이런 걸 띄어다 딱 붙이면 이거는 이용해라. 뭐 용리적으로만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에서 저작물을 다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의 것이고요. 이거는 자연물인데 이제 누가 이제 여행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 저작물이 되죠. 이거는 원숭이 자기가 찍은 거야 스스로. 카메라를 봤던 얘가 야 야생원숭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내 저작물이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네가 찍은 게 아니다. 네가 구도를 잡은 게 아니지 않느냐. 사진은 저작물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대신 구도를 잡아놓고 찍으면 되는데 지가 찍었으니까 안 된다. 이제 이랬던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사건이 왔는데 이게 이제 21이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여기 있습니다. 그 가사가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이 소송을 냈어요 실제로. 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그 노래 제목을 저작권을 침해했다. 좀 맞춰볼까요? 침해인지 한번. 아니 사람들한테. 저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자,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봐줘봐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봐요. 나도 아닌 것 같아. 예, 이게 침해 아닌 거로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노래 제목이나 책 제목은 인정 안 해줍니다.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정한다는 거는 내가 그걸 쓰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때마다 내가 이제 돈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자유를 다 소진시키자, 고갈됩니다, 다. 못 쓰려면 이제 무서워서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인정 안 해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속성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유사성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제가 했던 사건인데 원고가 이렇게 있고 피고가 이건 이제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이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침해냐 아니냐가 좀 막 다퉜어요. 그러면 이제 피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원고가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먼저 당신도 베낀 거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도 베낀 주제에 어디다 대고 이제 소송이냐 이거고 두 번째는 유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도 베낀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낸 게 피고가 낸 게 이런 게 굉장히 막 한 100개쯤 냈어요 사실은. 공사진들은 막 계속 내는 거죠. 이 변호사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거보다 앞선 시기에 나온 사진들을 냈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얘하고가 같을까요? 이건 아이디어가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거는 베낀 거. 이제 이거는 두 개는 이렇게 겹쳐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이걸 똑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질 유사성을 부정 못하니까 이런 구멍들은 다 휴대폰대로 기능적으로 뚫린 거고 이런 거 팔다리는 휴대폰 케이스가 없어진 거고 구멍입니다 이런 거. 근데 이게 판결을 제가 썼을 때 이렇게 볼에 연지곤지 이렇게 이게 연지인가요? 뭐 하여간 여기 있는 거가 이렇게 눈 밑에 있는 건 없었어요. 하나도 못 냈어요 사실. 이렇게 있는 거 하나도 못 냈어. 다 여기 볼에만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인정이 되니까 유사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서 확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얼마를 물어야 해요? 이거는 뭐 금액이 크진 않았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침해가 됐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이 야구 캐릭터인데 이제 이렇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침해 같습니까 이거? 아닐 것 같죠. 왜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정답만 맞추시네 그냥. 그다음에 여기 없고 법조인 하셨어야 될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구도가 이렇게 이등신으로 된 거는 누구에게 독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래된 거라. 뭐 약원래 모자 써야 되고 곁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눈 모양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다르게 생기고. 일단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얘기는 딱 봤을 때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을 떼어내는 거예요. 먼저 다 발라내고 남는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유사하지 않다라고 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마 이제 무슨 사업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세미나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합의금 장사를 해서 폰트 파일, 폰트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파일을 이제 이거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히 교육청 같은 데 뒤집니다. 막 뒤져보면 애들 이제 뭐 통신문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기계적으로 뒤지면 거기에서 걔네들이 찾아내죠. 아 이것이 우리 폰트 파일 가지고 쓴 것이다. 만든 문서다. 라고 하면 소송을 냅니다. 침해로.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소송 많이 들어왔어.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정을 하면 이제 이 조정을 저도 이제 여러 건 해봤는데 하면은 불과 몇 글자 안 적었는데 침해니까 우리 폰트를 통째로 다 사라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저도 당했어요. 당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이제 이거 인터넷 치면 나오면 여기서 합의금 장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여기서 이제 쭉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상세한 건 나중에 보시면. 저는 당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활락을 하라고 했어. 아니 뭐 이제 이렇게 이게 뭐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죠. 이제 이것도 수상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저기 강원도 가면 솔섬이 있는데 이거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제 찍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사진 찍었더니 너무 잘 나왔어. 이걸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게 있거든요. 마이클 캐나라고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찍었고 이 사건은 피고는 이게 아마 대한항공에 잠깐 나왔던 화면 같은데 이게 침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뭐 무슨 공개 변론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내가 내 발로 우리나라 땅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파는데 이 각도에서 찍어서 팔면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툼이 있었는데 판결은 이런 식으로 판결을 제가 따온 건데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피사체의 순정, 창작성 유무, 구도의 설정, 창작성이 뭐 미약하다.
그다음에 뭐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셔터 찬스 포착이 어떻다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 이렇게 쭉 분석을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됐죠.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이 솔섬을 가서 이렇게 제가 그 드론 가져가서 어떻게 특이한 각도에서 찍는다든지 그런 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성격성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건축 저작물도 이게 광화문 모형인데 이게 뭐 누구나 만들어 찍고 팔면 되지 싶은데 이런 거는 좀 달라요. 모형이랑 이거 만들어서 팔려면은 이 비율을 다르게 해야 돼요. 비율 똑같으면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비율이 달라서 보호된 거. 이거는 넘어가고 이건 제가 그냥 그림인데 이게 참 특정적 기술이라고 이런 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서울역에 실제로 이게 서울역입니다. 한 일주일 걸렸다가 이게 신발을 모아놓은 건데 이제 나중에 없어지긴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 없었고 이것들은 뭐 설명드리기 시간이 뭐 많지가 않아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이거는 이제 누가 내 사진을 찍어서 하면 기본적으로 추상권 있죠. 추상권 그건 인격권이기 때문에 그걸 양보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인격권 중에서 영리적인 것만 띄어내가지고 양도를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법을 지금 막 하려고 막 시도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술이라는 거를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작권 침해에서 재미있는 게 이게 과연 침해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가짜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지도를 만들 때 없는 데를 이렇게 넣어요. 이게 에골라골 없는 지명이 거기는. 지도가 엄청난데 그거를 그냥 뺏기면 여기도 같이 들어갈 것처럼 들어가니까 공통의 오류를 만들어서 나중에 저 사람이 침해했다는 게 입증을 쉽게 하려고 그런 기술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산여작물인데 이거 침해 갔습니까? 이거 어떠십니까? 침해 같은데요, 이거는? 침해 갔죠. 침해 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보아야 되느냐 건데 인형들 사이에 아기를 놓고 찍는 거는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곰처럼 보이게 찍었죠. 이거 얘는 곰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찍었잖아요. 색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했죠. 얘는 침해 아닌 거로 가져가요. 모방이네요. 아니, 이렇게 쭈르륵 놓고 이렇게 앉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컨셉에 있어서 이제 다르게 들어갔던데 위에 쓴 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할 수 있다는 이게 조항의 얘기인 것이고 이거는 자유이용을 할 수 있는데 공공저작물 막 갖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영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시사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냥 공포된 저작물의 인용은 이제 교수님 논문 쓰실 때 인용하는 거 인용은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은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말씀드리면 긴데,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안 하면은 이제 그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 50제곱미터 이상은 다 징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리로 하는 경우에도 아주 극소수만 작은 데만 안 하고 있고, 사적 이용량 복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복사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너무 막 많이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기준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수적 복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무슨 월드컵 열기다 하고 찍어서 비더레지가 이제 저작물인데 이런 경우는 중간에 그냥 부수적으로 나온 걸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일본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는 부수적 복제다. 이걸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그냥 모여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찍혔다. 것이고 이것은 이게 부수적 복제인가? 이건 얘를 찍으려고 찍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찍어서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뭘 팔거나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정이용이라고 이제 이런 걸 충망라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일반 조항을 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월 사건이라고 노래비 사건인데 이것도 뭐 좀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이용 쟁점으로 된 사건입니다. 아까 현도자 말씀을 드렸고 시간을 뭐 지키기 위해서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이거는 이 채널 아일랜드 내셔널 파크라고 미국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나가는 배로 한 3시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내셔널 파크인데 이렇게 생긴 섬이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고 잘 찍으면 이렇게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뭐 내년에는 다 이런 사진처럼 다들 맞다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어떤가? 자, 우리 판사님 재밌는 사례 위주로 굉장히 법을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한두 개 받고 다음 발표자로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구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좀 짧게 질문해 주세요. 아니, 우리 이제 AI가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이미지를. 근데 AI가 어쨌든 뭘 보고 그대로 복사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딱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침해냐 아니냐.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학습 데이터에 그 저작물이 있나 못 찾아야 되거든요. 그 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근데 학습 데이터는 한 다음에 이걸 없애버리거나 이러거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현저한 유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지 않았으면 도저히 나오기 힘든 작품이다. 너무나 유니크해서 그런 경우에 유도성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이제 뒤졌을 때 내게 있네요 안에 반대로 없네 그러면 이거는 비슷하더라도 침해 아닌 걸로 될 수 있죠. AI로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에서 대학원생 정찬호라고 합니다. 그 아까 정철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생성 AI 관련해서 저작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이 AI 관련해서는 이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쪽 성우들이 그 생성 AI에 관해서 집단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왜 나의 목소리를 생성형 AI로 이제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가? 이 목소리에 관련해서는 누군가의 목소리나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뭐 판결 사례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저도 싱크로 U라고 프로그램 저도 재밌게 보는데요.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놀랐는데 그거는 이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의 창작은 목소리가 창작은 아닙니까? 그 이제 퍼블리시티의 문제나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죠. 뭐 판결이 아직은 목소리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 목소리가 난 것도 있죠. 난 것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를 되게 특수한 경우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퍼블리시티로 가죠.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승계를 바라면 기존의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런 쪽 관련해서는 혹시 법률 제정 같은 게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뭐 미국, 뭐 유럽, 뭐 한국 다 포함해서. 예, 그 법률 제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AI 유럽에서는 이제 그 법률이 나와 있죠. 굉장히 제한하는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비판이 많이 우리 이제 그쪽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은 이제 미국 막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논의가 많이 있고 아직 무슨 안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문제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작권뿐만 아니라 규제 쪽으로 EU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미국 쪽은 계속 치고 나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계 쪽도 뭐 논문 쓸 때 어디까지가 표절이냐, 어디까지가 자기가 생각해서 쓴 거고 어디까지가 생성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냐 가지고 이슈가 많은데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 뒷부분에 저희 토론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